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 활용법에 대한 라이브 강의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과 주식 보상 프로그램 소송 패배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번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남의 말만 듣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을 가지고 어떻게 실전에 활용하는지 이번 테슬라의 케이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템플릿 활용법, 실전 적용까지 약 2시간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 체계적인 루틴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극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미 증시는 FOMC 회의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일축에 대한 실망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23% 하락했고 특히 금리에 민감한 러셀 2000이 마이너스 2.45%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사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시황에서 입 아프게 얘기했었죠. 어제 시장의 하락은 FOMC 연설의 내용 때문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FOMC에서 매파적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했는데요. 고용이나 물가 등 경제의 둔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 1월에 또 주가가 급등하면서 채권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하는 연기금 등에서 장 막판 채권을 대거 매수해서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국채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어제 메인은 FOMC 회의였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는 5.5%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의 속도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 발언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 GDP 성장률이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세 번째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3월에는 내리지 않겠다는 강한 표현으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는 이전 계획대로 국채, 기관채, 기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보유를 계속해서 줄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QT를 기존 속도대로 계속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Q&A 시간에서 더 큰 확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이 이상 무슨 확신이 더 필요하냐? 도대체 무슨 데이터가 더 나와야 큰 확신이 생기는 거냐는 거죠. 파월은 더 나은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이 좋은 데이터를 좀 더 보길 원한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이 좋은 데이터가 실제 2%로 향하는지 우리가 좀 더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금리를 빨리 낮췄다가 다시 물가가 2%대 이상으로 상승하는 걸 우려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디스인플레이션은 상품 쪽에서 비롯됐는데 서비스 쪽에서도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QT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 회의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어제 FOMC 회의를 보면서 시장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좀 답답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정말 바람잘날 없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9주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가 일론 머스크의 주식 보상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소액주주가 승소했죠.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머스크의 560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하면서 이사회의 보상 계획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책정됐다고 하면서 소송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라는 사람은 2008년에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면서 중요 정보들을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2022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상 패키지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에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12차례에 걸쳐서 최대 1억 100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건데요. 토레타는 소장에서 4년 전에 테슬라 지분 22%를 보유한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해서 보상한 승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적절하게 책정됐다고 법원이 판결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델러웨이에 회사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간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판결 결과를 불복하고 뒤집는 항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의 보상 프로그램을 살짝 수정해서 결국 일론 머스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마 항소 전략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주주의 과한 주식 보상 프로그램이 다른 주주들에게 좋을 리가 없죠. 엄청난 양의 주식이 발행되면 주식 가치가 희석될 것이고 대주주들은 이런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식을 또 시장에 내다 팔고 다시 보상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받는 무한맵에서 채굴하듯이 주식을 받아내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판결 결과는 우리 소액주주에게 유리하고 환호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지분 25% 타령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AI나 로봇 개발을 테슬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가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FOMC 회의 결과로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어제 시놉시스 분석 컬럼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시장은 이미 과열 상태였죠. S&P 500 포워드 P는 25.83으로 10년 평균치인 23.8배보다 약 10% 가까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 뜨거워진 열기를 식혀야 할 핑곗거리가 필요했고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적당한 핑곗거리였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었죠. 아침 시황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미국 경제는 견고한 성장 속에서 물가는 2%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월은 이 2%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갖고 싶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려면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빨리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이벤트에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런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